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최첨단 AI 기술과 그걸 만든 회사의 윤리, 그리고 현대 전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금요일에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금지됐던 기술이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전장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AI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치던 회사 엔트로픽에게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AI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군은 그걸 무시하고 바로 다음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기술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시간은 2026년 2월 말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 작전, 그러니까 Operation Epic Fury를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27일에는 대통령이 이건 공급망에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엔트로픽이 AI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이지 못하게 막는 윤리적 안전장치를 끝까지 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8일에 미군은 이 AI를 작전의 핵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버립니다.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AI 클로드가 뭘 했냐? 이게 그냥 보조도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군사 시스템에 딱 통합돼서 수만 건에 달하는 페르시아어 정보 분석을 순식간에 분석해냈고요. 이걸 바탕으로 수백 개의 군사 목표물을 찾아내고 어디부터 공격해야 할지 우선순위까지 정해줬습니다. 심지어 전투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결과를 예측했다고 하니 이건 뭐 사실상 작전의 두뇌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AI가 이런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 그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냥 바리스타한테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거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아예 그 바리스타가 최고의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카페 전체를 설계하는 것과 같아요. 원두는 어디서 가져오고 기계는 뭘 쓰고 손님 동선은 어떻게 할지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질문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AI가 복잡하고 긴 작업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AI가 쓸 수 있는 기억, 도구, 외부 데이터까지 이 모든 정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AI에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AI가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4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핵심 도구는 바로 기억, 즉 메모리입니다. 사람도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물어보면 답답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 기능이 있어야 과거에 나눴던 대화나 데이터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을 잊지 않는 거죠.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는 이 기능 덕분에 클로드 AI가 계속해서 바뀌는 목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도구는 검색, 영어로는 RAG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렉,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AI에게 거대한 외부 도서관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AI가 자기가 배운 것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최신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뒤져서 가장 정확한 팩트를 찾아오게 하는 거죠.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클로드가 수만 건의 문서 속에서 작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레그 기술 덕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도구, 즉 툴즈입니다. 이건 AI에게 손발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웹 검색을 하거나 코드를 실행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능력 같은 것들요.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는 이 도구 사용 능력을 통해 클로드가 팔란티어의 메이븐 같은 군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지도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순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도구는 상태 관리 및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AI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다 못하잖아요. 여러 전문가에게 일을 나눠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임무를 여러 개의 작은 작업으로 쪼개서 각각의 전문 AI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하는 AI가 전체 진행 상황, 즉 상태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는 한쪽 AI는 통신 내용을 분석하고 다른 AI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잘 짜인 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을 그냥 놔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의 바탕에는 엔트로픽만의 아주 특별한 안전장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헌법적 AI, Constitutional AI라는 원칙이죠. 이건 AI에게 일종의 헌법을 심어주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답변을 내놓기 전에 이게 유용한가, 혹시 해롭지는 않은가 하고 이 헌법에 비춰서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계속 감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든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드러난 AI의 능력은 앞으로의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와 그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죠. 이건 더 이상 군사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요, 2026년 말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무려 40%에 이런 AI 에이전트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40%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만큼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깊숙이 들어오는 게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른데 우리 사회의 논의나 법 제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질문들에 답해야만 해요. 첫째,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리게 둬도 괜찮을까요? 자율살상 무기 논쟁이죠. 둘째, 군대나 사회 기반 시설이 AI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 의존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셋째, 엔트로픽처럼 안전하게 만든 AI가 결국 파괴적인 일에 쓰였다면 그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법이나 조약도 아직 없습니다. 이 규제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이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AI가 전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윤리적인 레드라인, 즉 이 선은 넘기 말자는 기준을 누가 정해야 할까요? 기술을 만든 과학자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현장의 지휘관일까요? 이건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